안녕하세요. 낭만 싣고 달리는 낭만카고입니다. 쓰레기 단가를 올려놓고 5,000원 또는 만원씩 올려가면서 낚시질하는 그런 알선소를 엿먹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알선소가 운임 하락의 주범이고 우리 기사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악덕 알선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런 알선소나 화주를 대하는 저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낚시질은 어플을 통해 배차가 되면서부터 생긴 문제인데 사실 구조적으로는 알선소와 기사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어플이 나오기 이전에는 알선 사무실에서 배차를 받았고 지금도 사무실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나름의 문제도 있겠지만 상식은 지켜지고 있으니까 사무실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플에 올리는 단가들은 상식 이하의 단가가 난무하고 기사를 울리는 온갖 수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단가뿐만이 아니고 집 내용이나 상하 차지 정보들도 엉터리 투성입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서 배차받은 오더를 진행하는데 알선소가 공지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항의를 하면 차를 빼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그래도 단가만 만족되면 좀 불만이 있어도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죠. 경력도 있고 이런 알선소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기사는 적절히 대처하겠지만 초보분이나 심성이 착한 기사분들은 대체로 화를 스스로 사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초보분이 모르는 것과 착한 심성은 알선소에게만 좋은 거지 우리 기사들에게는 오히려 민폐입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알선소나 화주, 상하차 업체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 정신을 이용하려 하는 이 상식 밖의 요구를 하면 당연히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못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더라도 말이죠. 우리 기사들을 위해서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못돼져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권리를 포기해서 생기는 그 화를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일을 하면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요. 오후에 당착짐을 잡아서 상차지에 들어갔습니다. 4톤의 그 철 제작품을 두 팔레트로 쌓아둔 건데 이걸 철 밴딩이 아닌 비닐 랩핑이 되어 있길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모양도 이 사각형 모양이 아닌 삼각형의 모양으로 이 결박이 좀 애매했지만 결박하는데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박을 하는 중에 화주가 하는 말이 단단히 묶으세요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전에 운송할 때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결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공장문을 나서면서 노면이 좀 안 좋은데 제가 일부러 좀 거칠게 지나갔습니다. 결박에 문제가 있을지 미리 테스트해 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났고 뒤를 확인해 보니까 짐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내려보지도 않고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박 문제는 아니고 나무 팔레트가 중량을 못 이겨서 부러졌고 쌓아둔 짐들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짐을 내려라 하고는 바로 알선소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 설명을 하고 회차를 할 테니까 이 회차비를 달라고 요구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까 공장에서 받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에게 회차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출장 나온 직원일 뿐이고 알선소에서 받아라 라면서 또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선소와 직원에게 번갈아 가면서 큰 소리를 쳤고 상대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알선소는 저 같은 기사는 처음 본다면서 24시에 신고를 하겠다 라면서 끊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다른 콜을 잡은 저는 나오면서 오히려 제가 24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짐을 운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차를 불렀고 어쩔 수 없이 결박을 하고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데 회차비 요구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알선소와 전화해보고 연락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담당에게 연락이 왔는데 정말 나쁜 알선소네요. 화주에게 꼭 회차비를 받으라면서 위로를 하는데 저는 회차비 10,000원을 받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다. 알선소와 화주에게 따끔한 경고를 한 거다 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아주 많습니다.
상차지까지 가느라고 보낸 시간, 기름값이 아까워서 회차를 못하는 그런 기사의 심리를 이용하고 무조건 실어주면 책임은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대충 포장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결박을 살살 해라, 세게 묶어라 라는 말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책임 회피 멘트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제가 생기면 당신 책임이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알선소가 주신 일이니까 성실히 서비스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장 구조입니다. 오히려 그 피해가 본인에게 고스란히 생긴다는 점을 아시고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모두를 위해서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는 5,000원, 10,000원씩 올려가면서 낚시질하는 이런 알선소에 대처하는 저의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단가가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알선소가 급한 상황에서 좋은 단가가 나옵니다. 화주에게 약속한 시간에 쫓기게 되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좋은 단가로 오더를 올리게 되죠. 당연히 좋은 단가로 나온 오더는 기사들도 바라는 상황이고 빠르게 배차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배짱 좋은 알선소는 급해도 일단 쓰레기 단가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낚시질을 버릇처럼 하는 악덕 알선소입니다. 이런 알선소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모든 기사가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경력자들은 이런 알선소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부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로 간을 보는 오더를 덥석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차되면 알선소는 급한 오더라고 화주에게 비싼 운임을 받고 기사에게는 싸게 보냈으니 수입이 아주 쏠쏠할 겁니다. 이 맛에 계속 낚시질을 하는 것이겠죠. 초보분들에게 이런 알선소의 리스트가 있다 해도 모두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쓰레기 단가의 수준은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오더가 나와도 대부분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무시하지 말고 얼마로 시작했는지 관심은 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오더가 단가를 올리는 타이밍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띄운 지 몇 분 안 됐는데 올렸다라고 하면 그 오더는 급한 오더일 가능성이 큽니다. 급한 오더는 바로 배차가 안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계속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더를 보면 걸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알선소의 잔머리를 오히려 제가 이용하는 거죠. 보통 20만원에 배차되는 오더가 15만원에 시작을 했고 빠르게 올라간다면 저는 목표가로 30만원까지 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20만원 이상 올라가면 다른 기사가 가져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이런 오더를 발견했고 나한테 절실한 오더가 아니라면 목표를 잔뜩 높게 잡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실한 오더가 아니라는 것은 상차지까지의 공차거리가 길거나 하차지가 기대하는 곳이 아니거나 또는 내가 꺼려하는 짐 같은 경우입니다. 어차피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오더가 마음에 들고 급하다면 어느 선에서는 잡아야겠지만 이런 오더는 다른 사람도 특징을 알기 때문에 급하게 잡지는 않는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하다 해도 최소한 쓰레기 수준은 넘긴 시점에서 잡는 것이 본인의 수익률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선소가 만원씩 올리는 이 낚시질이 단가 하락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방법을 알고 활용하면 알선소가 오히려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기사의 조급함을 이용하는 낚시질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급하면 단가는 올라가고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화주를 잡기 위해서 광고하는 그 문구의 첫머리는 신속 배차입니다. 따라서 배차 시간을 약속한 알선소가 우리보다 더 급하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